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가난한 농부 철수는 길가에서 죽어가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도망치다 쓰러진 기생.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굶주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외면할 수 없지. 철수는 그녀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년 후 철수는 조선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어가는 기생을 구한 가난한 농부. 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인간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조선시대로 함께 떠나보시죠. 때는 조선 중기 선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 한 작은 마을. 가난한 농부 박철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28배 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오늘도 수학이 없구나.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밭은 척박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학은 형편없었죠. 이래서야 장가도 못 가겠네.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동정했습니다. 철수는 참 불쌍한 놈이야.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도 성실하기는 해. 매일 밭에서 일하잖아. 성실하지만 가난한 농부. 그것이 철수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마음. 가난해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마음.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철수가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배가 고파서. 할머니는 사흘을 굶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둔 보리밥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니다, 철수야. 너도 먹을 게 없잖아. 괜찮아요. 전 젊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너는 천사 같은 아이구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다친 개를 치료해주고,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워주고. 가난했지만 철수의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철수는 좋은 놈이야. 언젠가 복을 받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철수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철수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특히 추웠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하지만 예상치 못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철수는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남은 곡식을 팔아서 씨앗을 살 돈을 마련하려고 했죠. 아이고, 눈보라가 너무 심하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철수는 길을 서둘렀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헤치며 소리가 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 아! 철수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죠.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철수가 여인을 흔들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철수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차림을 보는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기생이다. 화려한 옷, 머리에 꽂힌 비녀. 분명 기생이었습니다.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기생을 집에 데려간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게다가 자신도 먹을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봐?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철수는 망설임을 떨쳐냈습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지. 철수는 여인을 업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가벼울까? 아가씨, 조금만 버티세요. 제 집으로 가서 몸을 녹이면 괜찮을 거예요.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철수는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꼭 살려야 해. 꼭. 1시간을 걸어 철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철수는 여인을 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장작을 모두 태웠습니다. 따뜻해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철수는 자신의 이불을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라도 먹여야 해. 하지만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 한 톨, 보리 한 알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장에서 받은 돈으로 죽을 사야겠어. 그 돈은 봄에 심을 씨앗을 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철수는 다시 눈보라를 뚫고 장으로 갔습니다. 죽을 한 그릇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죽 좀 드세요. 철수가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집이에요.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한 죽이에요. 철수가 죽을 떠먹였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굶주렸던 몸에 따뜻한 죽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이 계속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거죠. 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철수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철수는 부엌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한 사람을 살렸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어머,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여인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살아있구나. 감사했습니다. 어제 그 농부가 아니었다면 분명 죽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부엌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철수. 이분이 저를 구해주신 분. 여인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방을 내주고 부엌 바닥에서 잔 것입니다. 저기요. 일어나세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철수를 흔들었습니다. 응?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아, 깨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철수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홍월이라고 합니다. 홍월,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은인께서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그냥 철수라고 불러주세요. 철수님, 홍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떻게 눈보라 속에 계셨어요? 홍월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홍월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양의 기생이었습니다. 홍월이 말했습니다. 기생? 네. 평양 기생의 딸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기생이 되었죠. 홍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래하고 춤추는 일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았고요. 하지만 홍월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라는 양반이 저를 첩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첩으로요? 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 양반은 이미 부인과 첩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을 학대한다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 양반이 화를 냈습니다. 홍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도망을? 네. 한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양반이 사람들을 보내 저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눈보라 속에, 네. 도망치다가 힘이 다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철수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런데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갈 곳이 없네요. 그럼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세요. 예, 이 집에 계세요. 일단 몸을 추스르시고 앞으로 일을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기생인데 상관없어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홍월은 놀랐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생은 천민이었죠. 하지만 이 농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집이 좁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막아줄 수 있어요. 홍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홍월은 철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홍월이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농부와 기생,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철수님,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홍월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철수가 밥상을 받았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과 무김치. 그게 전부였지만 홍월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형편없는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철수는 진심이었습니다. 홍월이 차려준 밥은 따뜻했습니다. 홍월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기생 시절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소박한 농가의 여인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철수님, 밭일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홍월 씨는 쉬세요. 괜찮아요. 저도 뭔가 도와야죠. 홍월은 밭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홍월 씨, 정말 잘하네요. 감사해요. 철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일궜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님, 어느 날 저녁 홍월이 말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기생을 집에 들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철수가 기생을 집에 들였다던데? 아니, 그럴 리가. 철수가 그런 애가 아닌데. 하지만 분명 여자가 있다던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홍월 씨, 걱정하지 마세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홍월 씨는 제 은인이에요. 은인이요? 제가요? 네. 홍월 씨 덕분에 제 집이 따뜻해졌어요. 혼자 살 때는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는 집에 오는 게 즐거워요. 홍월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철수님 덕분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5장 마이너스 마을의 위기. 2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이야. 역병이 돌고 있어. 마을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역병.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벌써 10명이 쓰러졌어. 어떡하지? 의원도 없는데. 마을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철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홍월 씨, 조심해야겠어요. 역병이 돌고 있대요. 역병이요? 홍월이 놀랐습니다. 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대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홍월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생 시절에 의술을 배웠어요. 기본적인 약초 지식과 치료법을요. 정말요? 네. 평양 기생들은 노래와 춤뿐 아니라 의술도 배우거든요. 양반들이 편찮으실 때 돌봐드리기 위해서요. 그럼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줘요. 하지만 제가 기생이라는 걸 알면 상관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의 목숨이 중요해요. 홍월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홍월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증상은 열병이에요. 찬 기운이 들어간 거예요. 홍월이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필요한 약초가 있어요. 산에 가서 구해와야 해요. 제가 가겠어요. 철수가 나섰습니다. 이 약초들이요. 목록을 적어 드릴게요. 홍월이 빨리 약초 목록을 적었습니다. 철수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약초를 캤습니다. 다 구했어요. 철수가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철수님. 이제 약을 만들게요. 홍월은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하나하나 먹였습니다. 이 약을 드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신기하게도 약을 먹은 사람들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열이 내렸어. 기침이 멎었어.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철순의 집에 있는 기생이라던데. 기생이? 근데 의술을 안 해? 사흘 만에 모든 환자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월에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홍월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마을 이장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수, 미안하네. 우리가 홍월 씨를 오해했어. 괜찮습니다, 이장님. 이제 알겠네.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홍월을 존중했습니다. 제2부 실현과 성장. 6장 마이너스 김진사의 추격.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기생 홍월을 찾는다. 그들은 김진사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월이라는 기생이 이 마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당장 내놓아라.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장이 나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 이 마을에 있다. 긴장된 분위기. 철수의 집. 홍월이 떨고 있었습니다. 철수님, 저 때문에 마을이 위험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철수가 홍월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홍월 씨 편이에요. 과연 마을 사람들은 홍월을 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홍월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물러가시오. 김진사의 부하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홍월 씨, 우리 한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한양으로요? 왜요? 김진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홍월 씨를 포기하라고. 하지만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철수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철수와 홍월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나흘을 걸어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철수는 처음 보는 한양에 놀랐습니다. 저기가 제가 일하던 기방이에요. 홍월이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김진사 댁이고요. 큰 저택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는 양반도 아니고 김진사가 저를 해칠 이유도 없어요. 철수는 김진사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하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온 농부입니다. 김진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농부가 감히 나리를 뵙겠다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하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철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가거라. 철수는 김진사를 만났습니다. 50대의 뚱뚱한 양반.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찾았다고? 내 날이. 무슨 일이냐? 홍월에 관한 일입니다. 김진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홍월을 아느냐? 네. 그녀는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뭐? 감히. 김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홍월을 데려와라. 안 됩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홍월은 나리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놈이 감히. 김진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리, 홍월은 나리의 첩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 기생이 무슨 뜻이 있어? 기생도 사람입니다. 그녀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놈이 정말. 김진사가 화를 냈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할까? 철수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장 마이너스 뜻밖의 도움. 철수가 김진사 댁 밖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나이든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동네에 사는 선비일세. 자네 이야기를 들었네. 제 이야기요? 그래. 김진사와 홍월에 관한 이야기. 담장 너머로 다 들렸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참 용기 있군.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일세. 김진사를 상대하려면 힘만으로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을 이용해야지. 법이요? 그렇네. 조선의 법에는 기생도 강제로 첩으로 삼을 수 없다고 되어 있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철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내가 도와주겠네. 내일 관아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세. 감사합니다. 다음 날 철수는 홍월과 함께 관아에 갔습니다. 소인은 김진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철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불법 행위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김진사가 기생 홍월을 강제로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홍월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사또가 생각했습니다. 김진사도 소환되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노인 선비와 홍월이 일했던 기방의 다른 기생들이 증언했습니다. 김진사는 홍월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홍월은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사, 그대의 행동은 불법이다. 홍월은 자유의 몸이며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마라. 사또, 내 판결이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와 홍월은 승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님. 홍월이 울었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진짜 자유. 그래요.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9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마을로 돌아온 철수와 홍월.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잘 돌아왔다. 수고했어, 철수. 이제 홍월은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홍월 씨.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철수님. 저는.
홍월 씨를 사랑합니다. 홍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철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한 달 후 철수와 홍월은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축하한다, 철수. 홍월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철수와 홍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홍월은 마을의 의원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월, 우리 애가 열이 나는데 좀 봐줘. 홍월 씨, 제 허리가 아픈데 약을 좀. 마을 사람들이 홍월을 찾았습니다. 홍월은 정성껏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이 약초를 달여서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이 혈자리를 눌러주세요. 홍월의 치료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마을에 의술이 뛰어난 의녀가 있대. 홍월이라는 사람인데 치료를 잘한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옆 마을에서도 더 먼 마을에서도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도와주세요. 홍월은 모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홍월을 도왔습니다. 약초가 필요해요. 제가 캐올게요. 철수는 산으로 달려가 약초를 캤습니다. 환자가 많아서 방이 부족해요. 제가 방을 더 지을게요. 철수는 집을 확장했습니다. 둘은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11장 마이너스 소문이 퍼지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홍월의 명성은 경기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홍월 의원이 불치병도 고친대. 정말 신통한 의술을 가진 분이야.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였습니다. 홍월 의원을 만나러 왔소. 저를 찾으셨나요? 홍월이 나왔습니다. 그렇소. 한양의 어떤 양반댁 마님이 위독하시오. 많은 의원들이 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소. 그래서요? 홍월 의원께서 와주셨으면 하오. 홍월은 망설였습니다. 한양까지는 먼데 걱정 마십시오. 마차를 준비했고 사례도 넉넉히 하겠소. 철수가 말했습니다. 홍월 가봐요.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신 혼자 괜찮아요. 저는 반이라면 돼요. 홍월은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댁 마님을 진찰했습니다. 이것은 담적병이군요. 홍월이 말했습니다. 담적병? 네.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긴 병이에요. 홍월은 특별한 약을 조제했습니다. 그리고 마님께 침을 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마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 기적이야. 홍월 의원, 정말 대단하시오. 양반은 넉넉한 사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성의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월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님, 이거 봐요. 홍월이 돈 주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네, 우리 이제 부자예요. 두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우물을 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12장 마이너스 명의의 탄생. 그 후로 홍월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양의 양반들이 앞다투어 홍월을 불렀습니다. 제 아버지를 좀 봐주십시오.
저희 자식이 병에 걸렸습니다. 홍월은 모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넉넉한 사례를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철수와 홍월은 상당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큰 집을 지어요. 그래요. 하지만 환자들을 위한 공간도 많이 만들어요. 그들은 큰 한옥을 지었습니다. 진료실, 입원실, 약재 보관실, 그리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실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치료받으세요. 홍월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철수와 홍월은 경기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철수와 홍월 부부는 정말 훌륭해. 가난한 농부에서 큰 부자가 됐지만 마음은 그대로야. 저 부부 덕분에 우리 마을이 발전했어.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물이 생기고 길이 정비되고 학교도 생겼습니다. 모두 철수와 홍월이 도운 덕분이었습니다. 13장 마이너스 왕의 부름.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님께서 홍월 의원을 부르신다. 왕의 부름. 임금님께서? 홍월이 놀랐습니다. 네. 임금님께서 편찮으신데 내의원의 의원들도 고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를. 네. 홍월 의원의 명성을 들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가야죠. 임금님이시잖아요. 하지만 두려워요. 괜찮아요. 여보는 최고의 의원이에요. 할 수 있어요. 홍월은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어요. 홍월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화려한 궁궐. 여기서 기다리시오. 잠시 후 홍월은 임금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홍월 의원이요? 네, 전하. 홍월이 깊이 절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그대의 의술이 신통하다고. 과찬이십니다, 전하. 과인의 병을 고칠 수 있겠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월은 임금님을 진찰했습니다. 이것은 기혈순환이 막힌 것이다. 홍월은 원인을 찾았습니다. 전하, 이것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기혈 불통입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소? 네. 특별한 약과 침술로 치료하겠습니다. 홍월은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매일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한 달 후, 몸이 가벼워졌소. 임금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몸이 좋소. 다행입니다, 전하. 홍월 의원, 그대는 참으로 뛰어난 의원이요. 임금님은 크게 상을 내렸습니다. 이 땅과 이 돈을 하사하노라. 엄청난 양의 토지와 돈. 감사합니다, 전하. 홍월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성공했어요. 역시 제 아내는 최고예요. 두 사람은 기뻐하며 포옹했습니다. 제사부 나눔의 철학. 14장 마이너스 진정한 부자. 임금님의 하사품 덕분에 철수와 홍월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으로 뭘 할까요? 홍월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요. 역시 제 남편. 그들은 경기도 전역에 무료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아원도 세웠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필요해요. 학교도 더 많이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워야 해요. 그들의 선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철수, 홍월, 너희는 왜 이렇게 베푸는 거야?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난했을 때 마을 분들이 저를 돌봐주셨잖아요. 홍월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을 뻔했을 때 철수님이 구해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역시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구나. 홍월의 명성이 높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홍월 선생님, 저도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좋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홍월은 제자들을 받았습니다. 의술의 기본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홍월이 가르쳤습니다. 돈을 위해 의술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해야 합니다. 네, 스승님. 제자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홍월의 제자들이 조선 전역에 퍼졌습니다. 저는 홍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홍월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정성껏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홍월 의원의 제자들은 다 훌륭해. 그래, 스승을 닮았어. 철수도 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농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농사 기술이요? 네. 가난한 농부들이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요. 철수는 농사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새로운 농기구를 개발하고 더 좋은 품종을 연구했습니다. 이 쟁기를 쓰면 밭가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요. 이 씨앗으로 심으면 수확량이 2배가 돼요. 철수의 기술은 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철수 덕분에 우리 수확이 늘었어.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 철수는 자신의 기술을 모두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하세요. 철수 정말 고마워. 철수와 홍월.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조선을 발전시켰습니다. 15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왕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철수와 홍월 부부를 궁으로 부르노라. 두 사람은 함께 궁궐로 갔습니다. 과인은 그대들의 공을 높이 산다. 임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월은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었고 철수는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과찬이십니다, 전하. 그래서 특별한 상을 내리고자 한다. 임금님은 두 사람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홍월은 어의 마이너스 왕실의 의원, 철수는 농산감 마이너스 농업을 감독하는 관리.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두 사람은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는 마을에서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엇? 벼슬은 영광이지만 저희는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임금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그대들답군. 좋다. 벼슬은 명예직으로만 하고 계속 마을에서 일하거라. 감사합니다, 전하. 그로부터 1년 후, 홍월이 임신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박인우는 어때요? 넓은 인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좋아요. 2년 후 딸도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딸이에요. 딸의 이름은 박자애로 해요. 넓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완벽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인우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네, 아버지. 자애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해. 네, 어머니.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철수와 홍월은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홍월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의 만남, 가난했던 시절, 함께 이겨낸 시련들, 그리고 지금의 풍요로움. 여보, 후회 없어요? 전혀요. 여보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여보. 두 사람의 자녀들도 자랐습니다. 아들 인우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좋은 뜻이구나. 딸 자애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의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그래, 잘 가르쳐 줄게. 가문이 번창했습니다. 철수와 홍월이 살던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가난한 마을이었던 곳이 이제는 경기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철수와 홍월 덕분이야. 맞아.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을 거야. 마을에는 큰 병원이 생겼습니다. 학교도 여러 개 생겼습니다. 시장도 번창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조선 최고의 마을이야.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철수와 홍월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료 진료를 하시네. 70살이 넘으셨는데도 밭에 나가시네.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와 홍월이 70세가 되던 해, 임금님이 특별한 교서를 내렸습니다. 박철수와 홍월 부부를 조선 8도의 모범으로 삼노라. 전국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죽어가는 기생을 구하고 함께 조선 최고의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부자가 되어도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 백성을 위해 살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라. 모든 백성들이 배우도록. 박철수와 홍월의 이야기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8도에 배포되었습니다. 우리도 저 부부처럼 살아야 해. 그래, 남을 도우며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야.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전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월의 제자들은 이제 조선 최고의 의원들이 되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운 것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제자를 받았습니다. 홍월의 의술이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철수의 농업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 어른의 방법대로 하니 수확이 정말 늘었어. 우리도 배워야겠어. 농부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조선의 농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되었다. 임금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철수와 홍월이 80세가 되던 해,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오래 살았네요. 그러게요. 하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린 것 같아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집 앞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물론이죠.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제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여보가 구해주셨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여보. 다음 생에도 꼭 만나요. 물론이죠. 약속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에필로그 마이너스 영원한 유산, 철수와 홍월의 장례식. 조선 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어. 조선 최고의 부부셨지. 임금님도 직접 조문을 오셨습니다. 과인은 이런 백성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노라.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농부 박철수,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기생 홍월. 두 사람은 서로를 구원하고 조선 백성을 구원했다. 그들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영원하리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에 박철수와 홍월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남을 도우며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철수와 홍월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었습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대한제국이 오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가난해도 남을 도울 수 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사랑과 나눔이 세상을 바꾼다. 그것이 바로 철수와 홍월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난한 농부 박철수와 기생 홍월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철수는 가난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선한 행동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철수의 선택이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셋째, 사랑과 나눔의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두 사람의 작은 시작이 조선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넷째, 신분이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홍월은 기생이었지만 그녀의 진심과 실력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눌 때 온다는 것. 철수와 홍월은 부자가 되어도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더 행복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철수의 선택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씨앗, 사랑의 씨앗, 희망의 씨앗.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4가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